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번 주말에 장날 가서 고추 모종을 사오실 계획을 세워두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벌써 지난주에 마음이 앞서서 모종을 한 알음 사다가 밭에 다 심어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나서 주말 농장이나 텃밭 가꾸기에 새로 재미를 붙이신 초보 농부님들, 올해 첫 농사라 설레는 마음이 한껏 넘치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계획을 멈추셔야 합니다. 한낮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고 옆집 사람 따라서 밭에 모종을 덜컥 심는 순간 여러분이 지갑 열어 산 그 비싼 모종들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새까맣게 얼어 죽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허리 굽혀 하루 종일 심었던 그 수고가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이 날짜를 넘겨서 심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심기 직전과 심은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들이 무엇인지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셔도 올해 고추 농사는 옆집보다 수확량이 훨씬 넉넉하게 쏟아질 겁니다. 작년에 고추 농사를 망쳐서 억울하셨던 분들도, 올해 처음 고추를 심어보는 분들도 모두 오늘 이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사롭고 두꺼운 겉옷도 진작에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마음이 참 급해집니다. 주말마다 근처 전통시장이나 모종 가게를 기웃거리게 되고,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파릇파릇하고 튼실해 보이는 고추 모종을 가득 쌓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네 텃밭을 한 바퀴 둘러보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지요. 벌써 까만 비닐이 씌워진 밭 위로 고추 모종들이 일렬로 예쁘게 심어져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특유의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남들은 다 심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지금 당장 안 심으면 좋은 모종 다 팔리고 나중엔 비싸고 시들시들한 것만 남겠지.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날로 모종을 50개, 100개씩 사다가 한낮에 땀 뻘뻘 흘리며 밭에 다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급함이 바로 한 해 고추 농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망쳐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으니까 고추가 우리나라 토종작물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추의 고향은 저 멀리 남아메리카입니다. 1년 내내 펄펄 끓는 열대지방에서 태어난 작물이라는 뜻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고추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뿌리를 내리려면 밤 기온이 반드시 섭씨 15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낮 기온이 아무리 따뜻해도 해가 지고 나서 기온이 그 아래로 뚝 떨어지면 고추 뿌리는 성장을 멈추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박민수 씨, 올해 66살로 작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작년 4월 중순 한낮 기온이 25도 가까이 오르던 날 마음이 동해서 고추 모종 100포기를 사다가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 뒤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하얀 늦소리가 내렸습니다. 아침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밭에 뛰어나가 보셨더니 며칠 전까지 빳빳하게 서 있던 100포기가 뜨거운 물에 데친 시금치처럼 새까맣게 변해서 흙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식물의 잎과 줄기 속에는 수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 수분이 얼면서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데,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 커진 얼음이 고추 잎사귀 안에 세포벽을 전부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날이 다시 따뜻해지면 얼음이 녹으면서 터진 조직들이 힘을 잃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냉해를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얼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냉해 스트레스를 한번 받은 모종은 뿌리 뻗기를 멈추고 성장판이 닫혀버립니다. 5월이 되어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져도 한번 놀란 그 기억 때문에 3주,
4주가 넘도록 그 자리에서 키도 안 크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심겠다는 그 조급한 욕심이 오히려 내 밭의 수확량을 반토막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가 고추 심기에 가장 좋은 황금 타이밍일까요? 달력을 펴시고 딱 이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전후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상청 평균 데이터상 늦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 기온도 15도 이상으로 일주일 내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강원도 북부 상안 지역이나 경기 북부 접경 지역처럼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곳은 늦서리가 5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5월 중순을 넘겨서 심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면 전남, 경남 같은 따뜻한 남부 해안가 지방이라면 4월 하순쯤에 심으셔도 땅이 충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남부 내륙 지방이나 중부 지방은 무조건 5월 5일을 넘겨서 아주 느긋하게 심으셔야 합니다. 동네 앞집 사람이 4월 중순부터 고추를 심든 말든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농사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자연의 때를 아는 사람이 결국 가을에 웃는 겁니다. 이제 왜 5월까지 꾹 참아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그럼 날짜만 맞춰서 5월에 심기만 하면 알아서 잘 자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5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모종을 심기 직전과 심는 순간에 우리가 무심코, 아니 오히려 너무 아끼는 마음에 정성껏 했던 그 행동들이 뿌리를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고추를 너무 사랑해서 저지르는 3가지 실수입니다. 듣고 나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모종 심기 직전에 퇴비와 비료를 듬뿍 넣어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챙기며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 아이들 오랜만에 집에 오면 뭐라도 하나 더 먹여서 보내려고 짐을 한 가득 싸주시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이 밭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종 심기. 하루 이틀 전에 퇴비나 비료를 흙에 잔뜩 섞어주시고 심지어 모종 구멍 바닥에 비료를 한 줌 직접 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오히려 연약한 뿌리를 말라 죽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퇴비나 농가에서 얻어온 가축분 퇴비 중에는 완전히 썩지 않은 것들이 꽤 섞여 있습니다. 이 덜 썩은 퇴비가 흙 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면 그제야 뒤늦게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독한 암모니아 가스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제 막 낯선 땅에 자리를 잡아보려고 뻗어나오는 고추 실뿌리들이 이 가스를 정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기는커녕 끝부터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겉잎은 멀쩡해 보이는데 며칠 지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주저앉는 모종들 열의 8-9은 바로 이 가스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밭은 무조건 모종 심기. 최소 2주, 넉넉히는 3주 전에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퇴비와 비료를 흙에 골고루 섞어놓고 2-3주 동안 가스가 공기 중으로 싹 날아가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는 겁니다. 심기 전날 마음 급하다고 비료를 쏟아붓는 행동, 올해부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모종을 심고 나서 곧바로 차가운 물을 시원하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허리 굽혀가며 땀 뻘뻘 흘리고 모종을 다 심어 놓으면 이제 시원하게 물 한번 줘야겠다 싶어서 호스를 끌어오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은 시원하고 후련할지 몰라도 땅속에 있는 고추 뿌리는 그야말로 기절할 노릇입니다. 5월 초 한낮의 햇빛을 듬뿍 받아서 땅속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25도까지 따뜻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콸콸 틀어대는 지하수나 수돗물의 온도는 기껏해야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아주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물을 갑자기 확 부어버리면 고추 뿌리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깜짝 놀라서 스스로 물 흡수를 딱 멈춰버립니다. 기껏 물을 흠뻑 줬는데도 며칠 동안 모종이 축 처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물의 온도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밭 한쪽에 큰 고무통이나 빈 양동이를 여러 개 두시고 거기에 물을 미리 가득 받아 두십시오.
아침부터 한낮까지 햇빛을 듬뿍 받아두면 물 온도가 주변 기온과 비슷하게 미지근해집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진 물, 섭씨 약 20도 정도의 물을 주셔야 고추 뿌리가 놀라지 않고 수분을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도 고추 모종에는 오전 중에 20도 정도의 물을 주도록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 하나 주는 것도 온도를 맞춰야 하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모종을 사오자마자 바로 밭에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네 장날이나 모종 가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따뜻하고 안락한 온실 속에서만 자란 모종들, 거친 바람 한 점, 따가운 햇빛 한 번 직접 맞아본 적 없는 아주 곱게 자란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덜렁 사와서는 흙먼지 날리고 자외선이 쏟아지는 노지밭에 바로 심어버리면 살아가야 할 환경이 하루아침에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식물이 몸살을 심하게 앓게 됩니다. 그래서 모종을 사오시면 바로 밭에 심지 마시고 반드시 사흘에서 나흘 동안 적응 훈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낮에는 모종이 담긴 트레이 그대로 밭 한쪽이나 햇빛이 잘 드는 마당에 내놓으시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얼어 죽지 않게 다시 현관 안쪽이나 따뜻한 곳으로 들여놓으십시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조금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흘에 적응 훈련만 거쳐도 나중에 밭에 정식으로 심었을 때 모종이 시들어 죽는 비율이 1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모종값 2번 쓰기 싫고 밭을 2번 파기 싫으시다면 이 적응 훈련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자, 날짜도 맞췄고 밭도 3주 전에 미리 만들어 뒀고 사흘 동안 적응 훈련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종을 들고 밭으로 나가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초보 농부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바로 고추를 얼마나 깊게 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종이 연약해 보이니까 쓰러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구멍을 깊게 파고 줄기 중간까지 흙을 푹 덮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게 심어야 뿌리도 많이 나고 튼튼하게 박힐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건 고추 숨통을 조이는 행동입니다. 고추는 원래 심겨있던 포트 흙 높이보다 더 깊게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 부분으로 곰팡이균이 침투하기 쉽고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햇볕에 말라 죽겠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모종이 담겨있던 그 포트 흙 높이만큼만 밭 흙으로 살짝 덮어주는 겁니다. 욕심내서 흙을 산더미처럼 쌓지 마시고 윗부분이 평평할 정도로만 가볍게 다독여 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모종을 심자마자 바로 해주셔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지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직 모종이 손바닥만 한데 벌써 지지대를 세워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추 줄기는 생각보다 아주 연약합니다. 봄철에 갑자기 몰아치는 돌풍 한 번에 애써 심은 모종목이 툭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나중에 커서 쓰려고 하면 이미 뿌리가 넓게 퍼져 있어서 지지대를 박을 때 소중한 뿌리를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은 날 바로 옆에 지지대를 미리 딱 박아 주셔야 합니다. 지지대를 박을 때는 모종 뿌리에서 손가락 2-3개 정도 떨어진 곳에 비스듬히 꽂아 주십시오. 너무 바짝 붙여서 박으면 이제 막 뻗어 나가려는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지지대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 주실 때도 너무 꽉 묶으시면 안 됩니다. 줄기가 앞으로 굵어질 공간을 남겨두고 숫자 8자 모양으로 여유 있게 느슨하게 묶어 주십시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유연하게 흔들리면서 고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따라오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같은 밭에서 같은 품종을 심고도 어떤 농부는 가을에 고추를 바구니 가득 쏟아내고 어떤 농부는 겨우 한 줌 따고 끝나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모종을 심고 2주에서 3주쯤 지나면 줄기가 위로 곧게 자라다가 알파벳 Y자 모양으로 양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반가다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밭에 나가보면 이 방가다리 한가운데 아주 작고 예쁜 첫 번째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혹은 꽃이 지고 벌써 새끼 손톱만한 첫 번째 초록색 고추가 앙증맞게 맺혀 있기도 하지요. 이 첫 꽃과 첫 고추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안 봐도 훤합니다. 내 손으로 정성껏 심은 생명이 처음으로 맺은 결실이니까 너무 대견하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하루빨리 저 고추가 손가락만큼 굵어지는 걸 보고 싶어지죠. 그래서 열의 9은 이 첫 번째 고추를 차마 따지 못하고 그대로 아주 소중하게 살려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올해 고추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눈을 딱 감고 이 방가다리에 맺힌 첫 번째 꽃과 첫 고추를 손으로 똑 따서 버리셔야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첫 결실을 제 손으로 꺾어버리라니 정말 손이 안 떨어지고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추라는 식물의 아주 치열하고 냉철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은 씨앗을 맺어서 번식하려는 본능이 가장 강합니다. 반가다리에 첫 고추가 달리는 순간 어린 고추 모종은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내 자식이 생겼으니 내 몸집을 키우는 성장은 잠시 멈추고 이 자식 하나를 튼튼하게 키우는데 모든 영양분을 몰아주자 라고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공식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 어릴 때 꽃을 따주면 착과율이 높아져 수확량이 무려 1.8배까지 늘어난다는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가다리 첫 번째 꽃은 아주 심기 전에 미리 따주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분지의 꽃은 아주 심기 후 3주에서 4주 뒤에 한꺼번에 따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5번째 분지부터 10번째 분지까지의 꽃에 열매가 집중적으로 열려 나중에 한꺼번에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이순자 씨, 올해 69살이십니다. 처음 고추 농사를 시작하셨을 때 이 방법을 알고 계셨지만 첫 고추가 너무 예뻐서 차마 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해 가을 무릎 높이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고추나무에서 겨우 10댓개를 따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듬해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방가다리 꽃이 보이는 족족 전부 따냈습니다. 그해 가을 이순자 씨 밭의 고추나무는 허리 높이를 훌쩍 넘어서 자랐고 마디마디마다 빨간 고추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전년도보다 수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첫 번째 고추 딱 하나 아까워하다가 나중에 100개를 놓치는 어리석은 실수, 올해는 절대 반복하지 마십시오. 꽃이나 겨순을 따실 때는 한낮보다 아침 일찍 선을 할 때 장갑 낀 손으로 똑똑 따주시면 식물이 상처를 덜 받고 잘린 단면도 빨리 아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으로 나무의 골격을 튼튼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 고추가 주렁주렁 열릴 일만 남은 것 같으시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아무리 정성껏 심어도 옆에 누구를 이웃으로 두느냐에 따라 그 한 해 농사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 중에 고추 심고 남는 빈 땅이 아깝다고 거기에 아무거나 막 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바람 막아준다고 키 큰 옥수수도 심고 여름에 따먹겠다고 토마토나 가지도 슬쩍 끼워 넣으시죠. 혹시 올해도 고추밭 옆에 다른 작물을 같이 심을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계획부터 전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식물들끼리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찰떡궁합이 있고 같이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하는 원수지간이 따로 있습니다. 고추밭에는 절대 들이면 안 되는 작물이 있고 반대로 심어두기만 해도 비싼 농약값을 굳혀주는 천연 보디가드 작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명단을 확실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추 곁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첫 번째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고추밭 울타리 친다고 밭 가장자리에 키 큰 옥수수를 빙둘러 심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옥수수는 식물계에서 알아주는 대식가입니다. 땅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쫙쫙 빨아들입니다. 게다가 고추는 햇빛을 하루 종일 온몸으로 받아야 살이 찌고 튼튼해지는 작물인데 옥수수가 훌쩍 커버리면 고추 머리 위로 짙은 그늘을 덮어버립니다.
내 고추가 먹을 밥도 뺏기고 햇빛도 못 보니까 삐쩍 마르고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옥수수 옆에 심은 고추는 수확량이 30% 이상 뚝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맛있는 옥수수는 아쉽지만 고추밭에서 저 멀리 떨어진 끄트머리로 자리 배치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추 곁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가지, 감자입니다. 이 녀석들은 식물 족보를 따져보면 고추랑 똑같은 가지과 집안 식물들입니다. 같은 집안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좋아하는 밥도 똑같지만 결정적으로 걸리는 병과 꼬이는 벌레가 완전히 똑같다는 뜻입니다. 고추 농사 지을 때 제일 무섭고 진절머리 나는 게 수확 직전에 고추를 썩게 만드는 탄저병이잖아요. 농촌진흥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탄저병에 의한 수량 손실은 연평균 15%에서 많게는 60%에 이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해도 국내 고추 총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탄저병이었습니다. 토마토나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 병에 걸리거나 해충이 붙으면 그 지독한 병균과 벌레들이 바로 옆에 있는 고추로 순식간에 옮겨갑니다. 한쪽이 아프면 밭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작물들은 고추밭과 구역을 아예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 남는 빈 공간에는 대체 뭘 심어야 할까요? 다행히 고추 곁에 심어두기만 해도 알아서 병을 막아주고 벌레를 쫓아주는 기특한 보디가드 작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디가드는 바로 대파와 마늘입니다. 요리할 때나 쓰는 대파가 고추밭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파와 마늘 뿌리에서는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천연 살균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물질이 흙 속으로 은은하게 퍼지면서 고추 농사를 한여름에 한 방에 망쳐버리는 무서운 역병 곰팡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흙을 싹 소독해줍니다. 고추 사이사이에 대파를 듬성듬성 심어놓기만 해도 비싼 살균제 뿌리느라 고생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보디가드는 채소가 아니라 예쁜 꽃입니다. 바로 메리골드, 금잔화라고도 부르는 꽃이지요. 먹을 것 심기도 바쁜 밭에 웬 꽃이냐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메리골드는 밭에 24시간 켜놓는 천연 살충제나 다름없습니다. 메리골드 뿌리에서는 고추 뿌리를 갉아먹는 선충이라는 벌레들을 싹 박멸하는 강한 성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메리골드 꽃이 피면서 풍기는 향기 때문에 진딧물이나 담배나방 같은 지독한 해충들이 고추밭 근처로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여름 내내 그 무거운 약통 둘러매고 땀 흘려가며 농약 칠 생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식물들끼리 짝꿍만 잘 맞춰줘도 병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고추를 한 가득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밭에 나가시면 내 고추 옆에 밥 뺏어 먹는 첩자가 있는지 아니면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는지 밭 설계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아이고, 이를 어째. 나는 벌써 지난주에 마음이 급해서 고추 모종을 밭에 다 심어버렸는데 그럼 내 고추들 조만간 다 얼어 죽는다는 소리야? 하면서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 당장 집 안 분리수거함이나 베란다로 달려가서 투명한 2리터짜리 빈 생수통을 있는 대로 챙기십시오. 이미 땅에 심어버린 모종을 다시 파내서 따뜻한 방 안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럴 때 밭에 있는 모종을 차가운 서리와 찬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기가 막힌 방패가 바로 이 생수통입니다. 이 빈 페트병 하나가 새벽에 뚝 떨어지는 기온을 모종 주변에서만큼은 섭씨 3도에서 5도나 높여줍니다. 그야말로 모종 한 포기마다 아주 튼튼한 미니 비닐하우스를 하나씩 선물해주는 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빈 생수통 밑동을 칼이나 가위로 싹둑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밭에 가셔서 이미 심어둔 고추 모종 위에 꽃 모자 씌우듯이 탁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밭 주변에 굴러다니는 까만 비닐봉지나 색깔 있는 포대 같은 거 절대 씌우지 마십시오.
식물은 햇빛을 봐야 밥을 먹고 사는데 불투명한 걸 씌워두면 햇빛이 몽땅 차단돼서 며칠 만에 모종이 누렇게 떠서 죽어버립니다. 무조건 아니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이는 생수통이나 투명 비닐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수통을 모종 위에 그냥 덮어만 두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밤새 부는 차가운 봄바람이 그 페트병 밑동 틈새로 다 쳐들어오거든요. 주변에 있는 흙을 두 손으로 긁어 모아서 생수통 밑바닥 둘레를 아주 꼼꼼하게 덮어주십시오. 바람이 절대 못 들어가게 흙으로 성을 쌓듯이 꽉 막아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수통 꼭대기에 있는 플라스틱 뚜껑. 이거 반드시 열어서 버리십시오. 아침이 되고 해가 떠서 바깥 온도가 20도 위로 올라가면 뚜껑 닫힌 생수통 안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습니다. 환기가 안 되면 모종이 숨을 못 쉬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푹 쪄져서 죽어버립니다. 꼭대기 뚜껑을 열어둬야 낮에는 그 구멍으로 뜨거운 열기가 쑥쑥 빠져나가고 밤에는 생수통 병벽이 찬 서리를 막아주는 완벽한 자동 온도 조절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씌워둔 생수통 덮개는 밤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확실하게 안정되는 5월 초까지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들 밭은 벌거숭인데 우리 집 모종들만 생수통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조금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 모종이 냉해를 입어 쓰러질 때 우리 고추만 쑥쑥 자라는 걸 보면 그게 다 훈장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고추 농사의 핵심부터 보디가드 작물 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이야기를 딱 두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봄농사는 절대 속도전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벌써 모종을 심었다고 해서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중부 지방 기준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넘겨서 밤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심으십시오. 둘째, 심는 날짜만큼이나 심기 전후의 작업이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밭은 3주 전에 미리 만들어 두고 모종은 사흘 동안 적응 훈련을 시키고 물은 미지근하게 데워서 주고 반가다리 첫 꽃은 반드시 따내고 옆에는 대파와 메리골드를 든든한 이웃으로 세워두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올해 고추 농사는 작년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고추 심는 기술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고추 농사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5월이 되기도 전에 서둘러 심었다가 냉해를 입고 쓰러지는 모종처럼 우리도 살면서 너무 조급하게 앞서 나가려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빠르게 그게 더 잘하는 것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추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의 때를 알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느긋한 농부가 결국 가을에 가장 많이 웃는다고요. 반가다리 첫 꽃을 따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결실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게 고추 농사의 지혜이자 우리 인생 후반전에 가장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달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기다리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차가운 봄바람을 견디고 다가올 5월에 따뜻한 햇볕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밭에도 우리 인생에도 수확량 2배의 풍성한 결실이 주렁주렁 맺힐 테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잊어버리기 전에 주변에 텃밭하시는 지인분들 단체 대화방에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고추 심지 마라. 심었으면 생수통 씌워라. 이 한마디가 친구분의 소중한 모종값 수십만 원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텃밭과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